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속 서울신문입니다. 학교폭력 문제로 한 고교생이 또 쓰러졌습니다. 상담교사를 늘리고 경찰력을 배치하는 등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는데 그 효력은 의문입니다. 공교육과 교권은 무너지고 아이들에게 친구를 단순히 입시 경쟁자로 바라보게 하는 이런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어떤 대책도 무의미해 보입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영어 수학보다 자신을 살피고 남을 돌아보게 하는 인성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SNS에서는 또 어떤 소식이 관심을 끌었을까요? 톡톡 SNS에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SNS에 나타난 목소리를 통해 한 주일 동안 뉴스의 흐름을 짚어보는 톡톡 SNS입니다. 이번 주에는 안철수 보궐선거 출마 등의 주요 이슈가 됐습니다. 지각장관 13명이 임명장을 받고 업무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어수선한 한 주였습니다. 특히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여전히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는 역대 공직 후보자 중 최악의 자격 미달자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한다면 이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님, 지금 국민들의 분노를 정말 외면하실 겁니까? 정치는 정도가 답입니다. 제발 오기 부리지 마십시오라는 등의 분노와 고언이 잇따랐습니다. 북한이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과 유엔의 북핵 제재를 빌미로 연일 전쟁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장성들이 골프장에 간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은 안보 상황 점검을 위해 벙커로 가고 장군들은 골프장에서 벙커샷을 날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참 별별 일이 다 있네요. 북한은 미사일 쏘겠다고 난린데 장군들은 주말에 드라이버 샷을 쏘고 있네요라는 등 비난과 비아냥거림이 쏟아졌습니다. 미국에 머물던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귀국해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민주주의자들은 안철수에게 기대는 허황된 생각을 마라. 그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지만 그것뿐. 그의 미소만큼이나 실망스럽다. 노회찬의 의원직 상실의 의미를 곱씹어야 할 재보선이 안철수의 욕심과 소심함으로 논점이 흐려졌다. 부산에 겁이 나서 출마 못하는 것보다 이게 더 화가 난다라는 등 비판적 의견이 쏟아졌는가 하면 안철수 전 후보는 잡음없는 매끄러운 정치와 국민에게 명쾌한 해답을 주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라는 등의 기대 어린 고언도 많았습니다. 학교 폭력에 시달린 학생이 목숨을 끊는 비극이 또 되풀이되면서 SNS가 들끓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어른들은 할 말이 없다. 모두 다 반성해야 한다. 학교 폭력으로 또 한 명의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 지난 1년간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한 걸까? 하루 종일 자괴감에 시달렸다라는 등 안타까운 심정이 잇따라 표출됐습니다. 이 밖에도 용산 개발 사업 결국 좌초, 새 교황 탄생, 박근혜 대통령 5월 미국 방문, 강동희 감독 승부조작 혐의 구속 등이 SNS에 이슈가 됐습니다. 청소년들을 고용하는 아르바이트 사업장 10곳 중 9곳이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하죠. 심지어는 떼먹은 임금도 7억 원이나 된다는데요. 사장님들, 이런 신법부터 고쳐야 사업도 잘 됩니다. 톡톡 SNS에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세종 30년에 발명됐다는 세계 최초의 로켓 무기인 신기전이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100발을 한 번에 발사하는가 하면 700m를 10여 초 만에 날아갔다는데요. 어떤 모습일까요? 성민수 PD가 전합니다. 조선시대 절대 강국을 꿈꿨던 세종의 비밀병기 이야기를 그린 영화 신기전. 영화 속에서 신기전은 화차를 통해 100발을 한 번에 발사하는가 하면 500에서 700m를 10여 초 만에 날아가 여러 개의 폭탄을 터뜨려 적군을 물리칩니다. 영화 속 신기전이 실제로 복원됐습니다. 14일 경기도 고양시정연수원에서는 신기전 발사 시연회가 있었습니다. 백음과 함께 흰 연기를 뿜으며 화차에 설치된 신기전 100발이 일제히 발사되고 2단 로켓으로 더 큰 사거리와 화력을 자랑하는 산화 신기전은 현대무기 못지않는 위용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의외로 화력이 굉장히 세서 조금 놀라웠어요. 우리 조상님들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걸 알았어요. 신기전은 1448년 조선시대에 개발된 세계 최초의 로켓으로 소중대, 산화기전 등 4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최연석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1474년 편찬된 국조 올해 설에의 병기도설에 있는 설계도 등 철저한 문헌 검증과 역사 조사를 토대로 신기전을 복원했습니다. 이러한 신기전을 우리 선조들이 개발했다는 그 자체가 우리 민족이 이 과학적인 창의력이 아주 뛰어난 민족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이런 그 신기전 발사를 정기적으로 해서 세계 최초의 로켓 신기전, 북핵 문제로 어수선한 이 시기 자주국방을 강조했던 선조들의 모습을 떠올려봅니다. 서울신문 성민수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 박물관에는 전시를 설명해주는 로봇이 있다고 합니다. 알로라는 이 로봇은 탑재된 시스템에서 적절한 영상도 보여준다는데요. 박홍규 PD가 소개합니다. 이곳에서 친구들은 옛날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이 어린이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을 위해 특별한 전시 안내 해설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전시 안내를 맡게 된 알로라는 로봇입니다. 알로는 알려주는 로봇이란 뜻으로 어린이들에게 친근한 디자인, 안내에 적합한 시스템 구축과 콘텐츠 개발에 오랜 시간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단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요. 그리고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박물관 도슨트 로봇이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한테 많은 관심을 끌 수 있는 도슨 해설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람객들은 알로를 따라 전시실을 다니며 체험 전시물에 대한 다양한 설명을 주의 깊게 듣습니다. 몸집 안쪽 끝에 토기가 보이네요. 이 토기에는 쌀과 곡식들을 담아두었다고 해요. 로봇이 설명을 해주니까 아이도 되게 관심 있어 하고 잘 보고 알기도 쉽게 설명해 주니까. 그리고 여기에 오는 아이들에게 영상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더욱 유익할 것 같아요. 몸집이 만들어지는 과정, 기와의 문양과 쓰임새, 백제 금동 대학로 속에 숨겨진 문양 등 로봇 알로의 재미있는 설명과 함께 영상물을 볼 수 있어 어린이들의 이해를 돕습니다. 로봇이란 특별한 매체를 통해 어린이들이 전시에 대한 학습은 물론 박물관에서 특별하고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서울신문 박홍규입니다. 2013 구정을 말하다. 오늘은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을 만났습니다. 윤동주 문학관으로 최근 공공건축상 국무총리상을 받았는데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통한 세계화를 강조하는 김 구청장의 포부 들어보시죠. 윤동주 문학관 다 버려진 가합장인데 그 물탱크를 활용해서 가합장을 활용해서 윤동주의 시 세계를 아주 잘 표현했다는 평가와 함께 또 공공건축 국무총리상도 받았는데 그보다도 더 기쁜 것은 우리 6.25 전쟁 이후에 현대건축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많은 현대건축물이 있는데 그 현대건축물 20선 속에 18벤치로 올라간 것 자체가 아주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종로에는 한옥은 서로 부득이하게 철거가 되더라도 외부로 반출되지 않고 저희가 모으려고 합니다.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모아놨다가 우리 구가 모아놨다가 그 자재를 혹시 집을 짓는 분이 있으면 그 다시 들여서 지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도 하고 자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물론 실비만 받고요. 저희 예산들에서 하는 일이니까 소녀상을 우리 종로구에 만들게 아이디어를 냈던 일 정말 마음속 제 개인적으로 아주 즐겁게 생각하고 또 이런 것은 우리 종로에 정말 명소가 새로 태어나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다 우리 종로에 큰 명소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 복지관을 지어가지고 장애인 복지관이 정말 많은 시민들의 모금을 통해서 그 지어졌다는 것 자체가 정말 훌륭한 거버넌스한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수성동 계곡을 정말 우리 전통의 공간으로 전통의 방법으로 공원을 잘 복원을 해서 시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서 정말 기쁘죠. 소위 해서 우리 인사동과 어울리지 않는 업종들 이것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인사동이 우리 전통 문화의 공간이고 또 문화지구로 이미 지정이 돼 있는데 우선 장사 잘 된다고 아무거나 하겠다 그러면 이건 안 된다. 이것만은 좀 자제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이 전혀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천상 규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가능하면 규제 안 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요청도 해보고, 저희가 서울시에 수차에 걸쳐 건의를 했고요. 이런 규제 법안이 없어서는 도저히 효과가 없다. 이건 방법이 없다. 그 다음에 국회에도 이에 대해서는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국회에서도 그에 대한 규제에 대한 어떤 벌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부 좀 법을 좀 보완해 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 주시겠다고 해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는데, 특히 우리 종로구의 특산물이라든가 공예품이라든가 민예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또 개발도 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또 전시장도 저희 구에서 일부 공간을 좀 마련을 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일부 업종은 정말 우리가 보호하지 않으면 사라져버릴 수 있는 업종도 일부 있습니다. 특히 표구 같은 겁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 구에서라도 일부 공간을 확보를 해서라도 표구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만드는 방법, 제작 방법을 좀 보여주기 위한 관광상품으로 개발도 하는 이런 공간도 좀 마련해 보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학로에 대한 좀 있으면 준공이, 마로니에 공원이 준공이 되는데, 준공 이전에 바로 우리가 거기에 담을 수 있는 컨텐츠가 뭔지, 과연 어떤 문화 활동을 유도할 것인지,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공원이 내용이 바뀌면 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주의 깊게 지켜보기도 하고 또 리서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미리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 제안한 것은 그 바로 옆에는 음악당이 있고요. 바로 옆에는 또 미술관이 있고요. 또 한쪽에 예술가의 집이 있습니다. 이 마로니에 공원을 감싸고 있는데, 이 마로니에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우리 대학로에 새로운 문화가 창달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 거기서 좀 우리 예술품 프리마켓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시장을 한번, 작은 시장을 만들어서 해본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왜? 많은 이들이 예술가들과 함께 대화하고 또 함께 생활하면서 예술적인 취향도 또 향유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또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제가 구청장이 돼서 보니까 25개구 중에서 24번째더라고요. 교육 지원 예산이 비율로 따져서. 야, 이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그래서 비율이 작은데 예산이 우리가 제일 적다 보니까 결국은 금액으로 보면 제일 꼴등이었습니다. 2013년도 예산을 만들 때 2012년보다 딱 배로 늘렸습니다. 이번에는 나한테 교육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보자. 그 다음에 이 교육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 도서관을 꾸준하게 여기저기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도서관 확충은 바로 우리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뛰어놀면서 아니면 책과 함께 살면서 공부하는 이런 환경을, 학습 환경을 만들어 보자. 특히 엄마들과 함께. 우리 종로에 도서관, 유명한 도서관 2개나 있죠. 서울 도서관, 또 종로 도서관, 아니 정독 도서관 있죠. 그러면 여기는 아이들은 못 갑니다. 이건 고시 공부하는 데서요. 그래서 와서 이런 환경도 좀 바꿔볼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공공도서관 한 5분 내지 10분 사이에 언제라도 가서 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한 10군데 정도만, 11곳에 우리 만들어 놨는데요. 금년에도 한 6, 7군데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 길품 택배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것은 복지의 가장 최상의 복지는 바로 일자리다. 일자리라는 복지를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것도 준비를 좀 해봤고요. 특히 노인들 복지 부분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자리 창출인데, 그중에 바로 우리 구청 일부 빈 공간에다가도 플러스 카페라고 보셨나요? 커피점을 마련해서 바로 노인 일자리를 한 7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바로 이것도 우리 노인 일자리를 위해서, 물론 이거 말고도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약 한 1,200여 정도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좀 쪽방촌 같은 살아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우리가 마중물 프로젝트를 해서 일부를 자기가 돈을 벌어서 저축을 할 정도 되면 그 금액만큼을 우리 구가 지원을 해서 2배의 저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바로 이런 마중물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여러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복지는 우리 구의 복지를 갖고 해결되는 거 아니다. 국가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다. 스스로 그리고 우리 이웃과 함께 같이 더불어서 복지도 해야 되지 않냐. 그게 국가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일 1식, 1일 2식 또는 1일 5식까지 요즘 하루에 먹는 끼니 수로 만드는 건강법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몇 끼를 먹든 공통된 것은 적절한 양을 먹는 것이라는데요. 무엇보다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생활이 중요하겠죠. 스트레스 없는 기분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TV 속 서울신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